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와 용기, 그리고 전우회가 담긴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젯밤 술집에서 박 대령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던 그 앳된 얼굴의 김중사는 방청석 맨 앞줄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악마들이 은빛 수갑을 차고 비참하게 끌려가는 경이로운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사령관님께서 정말로 이 거대하고 썩어빠진 바위 덩어리들을 단숨에 부숴버리셨어. 이것은 기적이야. 김중사의 두 눈에서는 억눌렸던 과거의 끔찍한 서름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벅찬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그의 단정한 정복 깃을 뜨겁게 적시고 있었다. 이 상병 역시 그 감동적인 역사의 현장에 굳건히 서서 자신을 지옥 같은 폭행에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었던 야상 점퍼의 영웅을 향해 무한한 존경심을 담아 가장 뜨거운 박수를 맹렬하게 보내고 있었다. 우리 군대가,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강진우 사령관님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결단 덕분에 가장 끔찍했던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고 마침내 눈부시게 밝은 빛을 되찾았어.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의 통쾌한 환호성은 닫힌 문을 뚫고 끝없이 울려 퍼졌다. 강진우 준장은 재판정을 나서며 수많은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쏟아지는 열띤 질문 공세를 받았지만 그 어떤 오만한 미소나 헛된 영웅심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묵묵하고 단호한 걸음으로 호송 차량에 올랐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켜지는 이 신성한 군대에 더 이상 부패한 쓰레기들이 기생할 자리는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다. 그의 짧고도 묵직한 선언은 생중계를 통해 전국으로 울려 퍼지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가슴 속에 진정한 참군인의 표상으로 영원히 각인되는 위대하고도 짜릿한 순간이었다. 모든 쓰레기들이 법의 철퇴를 맞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비참하게 사라지자 특수전 사령부를 짓누르던 탁하고 무거운 공기는 마법처럼 한순간에 맑고 상쾌하게 변하며 부대 전체에 찬란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더 이상 밤마다 간부들의 잔혹한 구타를 두려워하며 숨죽여 눈물 짓는 나약한 병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식당에는 군납비리가 사라지면서 최고급 식자재로 만들어진 영양가 높고 풍성한 식사가 매일같이 완벽하게 제공되며 병사들의 지친 심신을 따뜻하게 달래주었다. 모든 재판 일정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부대로 복귀한 강진우는 가장 먼저 연병장으로 나가 새롭게 개편된 최정예 특수전사령부 장병들의 강도 높은 실전 훈련 모습을 매의 눈으로 차분하고 엄격하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과거 썩어빠진 간부들이 병사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가혹행위를 일삼던 그 끔찍한 지옥의 풍경은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오직 서로의 어깨를 씻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극한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숭고하고 뜨거운 전우회만이 그 넓은 연병장을 가득 채우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령관의 파격적인 개혁 덕분에 최신형 첨단 전투 장비와 질 좋은 방한복을 완벽하게 지급받은 병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기가 충천하여 훈련에 임했고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진우 사령관님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지옥불 속이라도 기꺼이 뛰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긍지 높은 무적의 호랑이 부대로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훈련장을 가로지르는 장병들의 우렁찬 함성은 강진우의 귓가에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그날 오후 사령관실로 김중사를 특별히 호출한 강진우는 훈련 성적표를 유심히 검토한 뒤 한없이 부드럽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굳건하게 서 있는 그의 단단한 어깨를 두 손으로 힘주어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너의 사격술과 근접 전투 능력이 부대 내에서 완벽한 최상위권에 도달했더군.
내일부터 당장 사령부직할 최정예 타격대의 핵심 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할 테니 이 신성한 부대의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 되어주길 바란다. 사령관의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신임에 김중사는 벅찬 감격을 느꼈다. 명받았습니다, 사령관님. 제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령관님의 정의로운 뜻을 받들어 국가와 국민을 완벽하게 수호하는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방패이자 무자비한 창이 될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맹세합니다. 김중사는 눈물을 삼키며 찢어질 듯 우렁찬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복창했고 그의 거수경례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고 절도 있게 강진우를 향해 곧게 뻗어나갔다. 억울한 피해자였던 어린 하사가 사령관의 참교육을 통해 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눈부시게 성장하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기적의 순간이었다. 군부대 내의 모든 부패 척결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소식은 대통령의 귀에도 들어가 청와대는 강진우 준장에게 특별 훈장 수여와 함께 소장으로의 파격적인 진급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그의 영웅적인 업적을 국가적 차원에서 치하하려 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별이 늘어나는 화려한 권력의 길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며 오직 이 최전방 특수전 사령부에 영원히 남아 사랑하는 부하들과 함께 땀 흘리며 진정한 참군인으로 묵묵히 헌신하겠다는 굳고 변함없는 결의를 세상에 널리 알렸다. 그의 진정성 넘치는 거절 소식은 국민들을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열광하게 만들었고 거리 곳곳에서는 강진우 사령관의 낡은 야상 점퍼를 따라 입는 유행까지 번질 정도로 그는 살아있는 신화이자 시대의 완벽한 영웅이 되었다. 권력의 달콤한 유혹조차 가볍게 걷어차 버리는 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라. 저런 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기다려왔던 썩은 세상을 구원할 유일무이한 완벽한 캡틴 코리아다. 네티즌들의 뜨거운 찬사와 열광적인 응원 댓글이 매일같이 인터넷 게시판을 폭발적으로 가득 채웠다. 한편 차가운 지하 특별교도소의 독방에 수감된 안 의원과 황 소장 그리고 박대령 일당은 삭발을 한 채 얇은 죄수복을 입고 매일 밤 뼈를 깎는 지독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우리가 미쳤지. 어쩌자고 그 무서운 사신 같은 강진우 사령관을 건드려서 이 끔찍하고 비참한 생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단 말인가. 제발 단 하루라도 좋으니 바깥 세상에 따뜻한 햇볕을 보고 싶다. 그들의 처절한 통곡은 굳게 닫힌 두꺼운 철문을 결코 넘지 못했다. 그들이 과거 부하들에게 강요했던 그 잔혹한 지옥의 고통을 이제는 자신들이 평생토록 뼈저리게 되돌려 받게 된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인과응보의 결말이었으며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부패한 반역자들의 끔찍한 몰락을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간간히 전해지는 그들의 비참한 수감 생활 뉴스는 국민들에게 가장 통쾌하고 짜릿한 안팎거리가 되어 강진우 준장의 사이다. 참교육이 얼마나 완벽하고 철저하게 완성되었는지를 매 순간 온 세상에 뚜렷하게 증명해주고 있었다. 자신을 낙하산 샌님이라고 비웃으며 오만하게 군림하던 박대령과 썩은 간부들을 맨주먹으로 단숨에 제압하고 거대한 정치 권력마저 법의 심판대 위에 처참하게 무릎 꿇린 이 일련의 사건들은 군의 역사를 새롭게 쓴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전설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강진우는 야상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텅 빈 훈련장 너머로 불어오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을 온몸으로 깊게 들이마시며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온전히 실감했다. 평화롭고 고요한 주말 저녁 텅 빈 연병장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강진우 준장은 낡은 야상 점퍼를 걸친 채 사령관실의 큰 창문 앞에 서서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수많은 악당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부대를 완벽하게 정화해온 험난하고 짜릿했던 참교육의 여정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며 가슴속에 묵직하고도 벅찬 성취감과 말할 수 없는 깊은 뿌듯함을 가득 안겨주고 있었다. 가장 썩어 빠진 쓰레기들을 단숨에 쳐내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기가 이 신성한 부대를 가득 채우고 있군. 하지만 나의 잎이 끓는 참교육 사냥은 여기서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다. 강진우는 빈 커피잔을 탁자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며 어둠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도시 불빛들을 향해 날카롭고 서늘한 맹수의 눈빛을 한 번 더 무섭게 번뜩이며 알 수 없는 묘한 기운을 강렬하게 뿜어내기 시작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그늘 속에는 여전히 권력과 돈을 무기 삼아 힘없고 선량한 약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역겨운 벌레 새끼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숨어 기생하고 있으니 나의 주먹은 언제든 다시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강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카메라 렌즈를 정확히 응시하더니 마치 모니터 너머의 시청자들과 직접 눈을 맞추듯 한치의 흔들림 없는 강압적이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마지막 당부의 말을 던지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숨막히는 고구마 같은 세상 속에서 쓰레기들을 단숨에 쓸어버리는 나의 이 무자비하고 통쾌한 사이다. 참교육 특수작전에 앞으로도 계속 동참하여 가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라. 강진우는 피식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화면 아래쪽을 강렬하게 가리켰다. 지금 당장 영상 하단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차없이 내리찍어. 다음 심판의 날이 밝아오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이 정의로운 전선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란다. 아침 해가 밝아오자 박중령은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그의 입가에는 어젯밤의 통쾌한 기억 때문에 비열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어쭙잖은 영웅 행세를 하던 찌질한 백수놈을 비웃어주고 식당 아르바이트생을 짓밟았던 짜릿한 우월감이 여전히 그의 온몸을 휘감으며 짜릿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울 앞에서 새로 다림질한 빳빳한 군복을 차려입으며 오늘 취임할 새로운 사령관에게 잘 보여 자신의 출세 가도를 완벽하게 다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며 혼자서 낄낄거렸다. 관사 밖으로 나선 박중령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제 함께 술판을 벌였던 소령과 대위 등 그의 신복 장교들이었는데 모두 번쩍이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 아부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충성 중령님, 오늘따라 군복핏이 예술이십니다. 새로 오시는 사령관님께서도 중령님의 늠름한 자태를 보시면 단번에 핵심 참모로 발탁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부의 달인인 김소령이 허리를 굽히며 너스레를 떨자 박중령은 거드름을 피우며 부하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척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당연한 소리 아니냐. 이번에 오시는 분이 그 유명한 707특임대 출신의 최연소 준장님이신데 실전 경험만 풍부하지 부대 행정이나 정치질은 내가 훨씬 한 수위란 말이지. 박중령은 차에 올라타며 부하들에게 거들먹거렸고 어젯밤 식당에서 마주쳤던 회색 트레이닝복의 찌질한 남자에 대한 기억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하찮은 먼지처럼 까맣게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들은 곧 자신들에게 닥쳐올 거대한 파멸의 폭풍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고급 승용차 안에서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사령부 연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천 명의 장병들이 각 잡힌 자세로 도열하여 숨소리조차 내지 못할 만큼 삼엄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으며 군악대의 장엄한 연주, 준비가 한창이었다. 707특임대에서 수많은 비밀 작전을 완수하며 인간 병기이자 전장의 악마로 불리던 전설적인 인물이
새로운 지휘관으로 온다는 소문은 이미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기에 사병들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박중령 무리는 연병장 가장 앞줄 VIP석에 거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주변의 하급 장교들을 깔보는 눈빛으로 거만하게 훑어보며 권력을 과시했다. 같은 시각 사령부 본관의 고위급 장교 전용 세면실에서는 낡은 트레이닝복을 벗어던진 강진우가 거울 앞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의 얼굴을 응시하며 찬물로 세수를 하고 있었다. 어젯밤 식당에서 무고한 아르바이트생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폭력을 행사하던 박중령과 그 쓰레기 같은 부하들의 역겨운 얼굴이 다시금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자 그의 주먹에 굵은 핏줄이 선명하게 솟아올랐다. 그는 물기를 대충 닦아낸 뒤 옆에 가지런히 준비된 최고급 정복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 위에는 영광스러운 일성 장군의 계급장과 707 특임대의 화려한 흉장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빳빳하게 각이 잡힌 군복 바지에 다리를 밀어넣고 상의의 단추를 하나씩 채울 때마다 동네 백수 같던 그의 흐릿한 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누비던 악마의 본성이 깨어났다. 진우는 거울을 향해 짧게 심호흡을 한 뒤 어깨에 별이 하나 박힌 견장을 단단히 결속시키며 군대에 썩어 빠진 기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박살 내버리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군인이라는 신성한 이름표를 달고 민간인을 상대로 양아치 짓을 일삼는 쓰레기들에게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 뼈저리긋게 가르쳐 주리라 다짐하며 그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권총을 챙겼다. 지금부터 제17대 사령관 강진우 준장님의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연병장 단상에 선 행사 진행 장교의 우렁찬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부대 전체에 메아리 치자 수천 명의 군화 소리가 하나로 통일되며 거대한 진동을 만들어냈다. 박중령과 그의 무리 역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부동 자세를 취하며 사령부 본관 출입구 쪽을 향해 긴장된 시선을 고정시키고 새로운 상관의 등장을 기다렸다. 군악대의 장엄하고 웅장한 팡파르 연주가 시작되며 하늘을 찌를 듯한 분위기가 고조되자 연병장의 공기는 마치 터지기 직전의 폭탄처럼 팽팽하게 달아올랐다. 육중한 본관의 철문이 좌우로 천천히 열리며 그림자 속에서 강진우 준장이 마침내 그 압도적인 모습을 드러내자 연병장을 가득 채우던 숨소리마저 일순간에 멈춰버린 듯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핏빛처럼 붉은 707 특임대에 상징적인 베레모를 푹 눌러쓴 그의 얼굴 절반은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제복에 수놓아진 10여 개의 무공 훈장들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며 그가 걸어온 잔혹한 실전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었다. 군화굽이 아스팔트 바닥에 닿을 때마다 울리는 저벅저벅하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신이 거대한 낫을 끌고 다가오는 것처럼 서늘하고 무자비한 공포심을 장병들의 심장 깊은 곳까지 불어넣었다. 사열대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강진우는 단상 위로 올라가기 전 멈춰서서 경례를 올리고 있는 맨 앞줄에 영관급 장교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베레모챙 아래로 번뜩이는 맹수의 안광이 정확히 박중령과 그의 무리들을 향해 꽂혔고 그 순간 박중령의 입가에 맴돌던 억지스러운 아부용 미소가 산산조각 나며 흉측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햇빛 아래 완전히 드러난 새로운 사령관의 얼굴은 어젯밤 고깃집에서 자신들이 찌질한 백수라고 조롱하고 침을 뱉으며 모욕했던 바로 그 회색 트레이닝복의 남자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다. 말도 안 돼. 저 새끼가 어떻게 707 특임대의 전설 강진우 준장이라는 말인가. 박중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고 어제 진우의 멱살을 잡으려다 미세하게 손목이 꺾였을 때 느꼈던 그 기분 나쁜 통증이 다시금
뼈를 찌르듯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옆에 서 있던 김소령과 다른 장교들 역시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사색이 되어 다리가 풀려버린 채 덜덜 떨며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게 돌아올지 직감하고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진우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박중령의 눈동자를 정확히 꿰뚫어보며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려 비릿한 냉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짧은 찰나의 눈맞춤만으로도 박중령은 자신의 심장이 날카로운 얼음 송곳에 난도질 당하는 듯한 끔찍한 환통을 느꼈다. 단상 위로 올라간 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연병장 전체를 둘러보았고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 수천 명의 병력은 숨죽인 채 새로운 지휘관의 첫마디가 떨어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등줄기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본관은 제17대 사령관으로 취임한 강진우다. 나는 여러분에게 화려한 전술이나 거창한 애국심 따위를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진우의 묵직하고 건조한 목소리는 연병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박중령 무리는 고개를 숙인 채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었다. 군복은 국민을 지키라고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갑옷이지 힘없는 민간인을 짓밟고 권력을 과시하라고 입혀준 쓰레기들의 허세 도구가 아니다. 진우의 분노가 서린 날카로운 일갈이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지자 장병들은 충격에 빠져 침을 꿀꺽 삼켰다. 어젯밤 나는 부대 인근 식당에서 영관급 장교들이 술에 취해 일반 시민을 짐승처럼 구타하고 모욕하며 자신들의 알량한 계급장을 앞세워 경찰의 공무집행마저 방해하는 끔찍하고 역겨운 하극상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진우의 폭탄 선언에 부대 전체가 거대한 충격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수천 명의 시선이 동시에 사시나무 떨듯 웅크리고 있는 맨 앞줄에 박중령 무리를 향해 일제히 꽂혔다. 견디기 힘든 수치심과 공포에 짓눌린 박중령은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만 비오듯 쏟아냈다. 영철 중령, 김태수 소령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 오늘 내가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 단상 앞으로 튀어나와라.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진우의 호통에 두 사람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좀비처럼 덜덜 떨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단상 아래로 기어나왔다. 어젯밤만 해도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오만방자하게 굴며 진우를 거지 취급했던 그들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잿빛으로 변해 있었으며 바지에 오줌이라도 지릴 듯 처참하게 구겨져 있었다. 사령관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어젯밤에는 저희가 축하 회식을 하다가 그만 술에 과하게 취해 이성을 잃고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중령은 단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비참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진우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게 엎드리고 약자 앞에서는 잔혹한 폭군으로 군림하던 쓰레기 장교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는 병사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통쾌함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다. 오해 술에 취한 실수 내놈들이 힘없는 시민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조롱할 때 그것은 철저한 의도였고 폭력이었다. 변명은 군사법정에서 실컷 짓거리도록 해라. 진우는 허리춤에서 무전기를 꺼내들어 헌병대 대장을 즉각 호출하며 무자비한 심판의 칼날을 치켜들었다. 취임식이라는 성스러운 자리가 하루아침에 부패한 군인들을 숙청하는 살벌한 단두대로 변해버리자 숨막히는 긴장감과 억눌렸던 아드레날린이 연병장을 미친 듯이 휘감기 시작했고 박중령의 처절한 절규만이 허공을 찢으며 메아리 쳤다. 하지만 자신이 쌓아온 모든 명예와 권력이 단숨에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박중령은 극도의 공포를 넘어선 발악적인 광기에 사로잡혀 두 눈을 시뻘겋게 부릅뜨고 단상을 향해 미친 짐승처럼 튀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내 놈이 사령관이면 다야나, 박영철을 이렇게 모욕하고 무사할 줄 알아. 이성을 잃은 박중령이 품속에서 예리하게 빛나는 대검을 뽑아들고 진우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자 연병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충격적인 도가니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이성을 완전히 산실한 채 번뜩이는 대검을 치켜들고 단상 위로 짐승처럼 뛰어오르는 박중령의 끔찍한 난동에 수천 명의 장병들은 일제히 경악에 찬 비명을 내질렀으나 강진우 준장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무장한 헌병들이 다급하게 무기를 빼들고 제압하러 달려오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전장의 사신으로 불리던 707 특임대 출신의 진우에게 그 공격은 마치 슬로 모션처럼 한없이 느리고 엉성한 궤적으로 보일 뿐이었다. 같이 죽어버려 이 자식아. 박중령이 악에 바친 괴성을 지르며 예리한 대검을 진우의 심장을 향해 맹렬하게 찔러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 진우의 몸이 바닥을 스치듯 기민하고 유연하게 회전하며 치명적인 칼끝을 종이 한 장 차이로 완벽하게 회피했다. 일반인의 동체 시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조차 없는 경이로운 회피 기동에 숨죽이고 지켜보던 수천 명의 병사들의 입에서 일제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대검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진우의 단단한 오른손이 거대한 철집게처럼 허공을 갈라 날아와 칼을 쥔 박중령의 손목을 단숨에 낚아채고는 뼈가 부서질 듯한 가공할 만한 악력으로 거칠게 짓눌러버리자 끔찍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젯밤 식당에서 진우의 멱살을 잡으려다 미세하게 제압당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물리력이 혈관을 찢을 듯이 가해지며 박중령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눈동자가 뒤집힌 채 몸부림쳤다. 우두둑하는 섬뜩하고 불쾌한 파열음과 함께 박중령의 덜덜 떨리는 소나귀에서 힘없이 빠져나간 대검이 차가운 단상 바닥으로 요란한 금소금을 내며 굴러떨어지자 진우는 한치의 자비도 없이 그자의 팔을 비틀어 등 뒤로 꺾어버렸다. 곧이어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으로 쓰러지는 박중령의 등 위로 진우의 육중한 군화발이 무자비하게 내리꽂히며 완벽한 포박 자세가 완성되었고 이 모든 숨막히는 제압 과정은 단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는 끔찍한 정적만이 연병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가운데 뒤늦게 뛰어 올라온 무장 헌병들이 쓰러진 박중령의 양팔을 거칠게 결박하여 꿇어앉혔지만 그는 여전히 부서진 현실을 부정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더러운 발악을 이어갔다. 이거 놔라. 이 더러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아. 사령부 핵심 참모 박영철이다. 강진우 내놈이 감히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도 이 부대에서 무사히 지휘관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자신의 처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친 들개처럼 지저대는 박중령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강진우는 흐트러진 제복의 소매를 천천히 쓸어내렸고 그의 서늘한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분노조차 담겨있지 않은 순수하고 짙은 경멸만이 고스란히 자리했다. 상관 암살, 미수 및 하극상, 그리고 민간인 특수 폭행 등 내놈이 저지른 명백한 범죄 혐의만으로도 남은 평생을 차가운 군 교도소 독방에서 짐승처럼 썩어가기에 아주 충분하고도 넘친다. 저 쓰레기를 당장 치워라. 헌병들에게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는 박중령의 끔찍하고 비참한 최후를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김소령과 다른 장교들은 그제야 자신들에게 닥친 거대한 파멸이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현실임을 뼈저리게 깨닫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저희는 그저 박중령의 강압적인 명령에 마지못해 따랐을 뿐입니다.
어제 식당에서도 저희가 직접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전부 박중령 혼자서 날뛴 것입니다. 부디 저희에게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눈물과 콧물로 흉하게 범벅이 되어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하는 영광급 장교들의 꼴사나운 모습에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수천 명의 장병들은 역겨움을 느끼며 입술을 꽉 깨물고 마음속 깊이 끓어오르는 통쾌함을 힘겹게 억눌러야만 했다. 단상 위에서 그들의 비루한 모습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던 진우는 마이크를 다시 고쳐잡고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연병장 전체를 향해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쓰레기들에 대한 무자비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어나갔다. 자신의 알량한 목숨과 지위를 부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비겁하게 꼬리를 자르며 동료를 팔아넘기는 그 역겨운 꼴이 참으로 대한민국 장교의 명예를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있구나. 부하들 앞에서는 태산처럼 거들먹거리던 놈들이 막상 자신의 목에 칼날이 들어오니 이렇게 비참하고 벌레 같은 모습으로 구걸을 하다니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다. 진우의 조롱 섞인 일갈이 스피커를 타고 퍼지자 바닥에 엎드린 김소령 무리는 수치심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너희들이 군대의 명예를 앞세워 민간인을 짓밟고 뒤에서는 어떤 추악한 쓰레기 짓을 저질러 왔는지 내가 이 부대에 오기 전에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나. 너희들의 그 더럽고 썩어 빠진 만행은 이미 철저한 내사 과정을 거쳐 완벽한 증거물로 내 손안에 전부 확보되어 있다. 헌병대는 지금 즉시 저 비겁한 벌레들의 계급장을 모조리 뜯어내고 영창으로 끌고 가서 철저하게 조사하라. 사령관의 단호하고 서리빨 같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무장 헌병들이 자비 없이 달려들어 소령과 대위들의 가슴에 자랑스럽게 매달려 있던 훈장과 영광급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내기 시작했다. 찢겨나간 계급장이 허공을 흩날리며 단상 아래로 처참하게 떨어져 내렸고 어제까지만 해도 부대의 실세로 군림하며 왕처럼 행세하던 자들은 불과 하루아침에 포승줄에 묶인 비참한 범죄자 신세가 되어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사령부 연병장 앞줄에 진을 치고 있던 가장 썩은 암세포들이 단숨에 뿌리 뽑혀 나가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한 수천 명의 장병들의 가슴 속에서는 폭발적인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지휘관을 향한 뜨거운 존경심이 거세게 차오르기 시작했다. 단상 위에 우뚝 선 강진우 사령관의 늠름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태는 그 자체만으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군대의 진정한 자부심을 다시금 깨워주고 있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쓰레기들이 완벽하게 치워진 뒤 강진우는 연병장을 가득 채운 수천 명의 부하들을 향해 묵직한 시선을 던지며 마이크에 다시 입을 가져다 대었고 장병들은 꿀꺽 침을 삼키며 그의 다음 지시를 숨죽여 기다렸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사령부 내에 음성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가혹행위와 권력, 남용, 그리고 썩어빠진 부패 관행을 한치의 예외도 없이 완벽하게 뿌리 뽑아 버릴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은 약자를 짓밟기 위해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힘없는 국민들을 목숨 바쳐 지켜내기 위해 입는 신성한 수혜임을 결코 잊지 마라. 이상으로 취임식을 모두 마친다. 진우의 결연하고 힘찬 선포가 끝나는 순간 수천 명의 장병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우렁찬 함성과 함께 칼같이 일치된 거수경례를 올리며 사령관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과 존경을 맹세하며 연병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성공적이고 통쾌한 취임식이 막을 내린 후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발걸음을 옮긴 강진우 사령관은 화려한 제복의 단추를 가볍게 풀어내며 넓은 창밖으로 평온을 되찾은 부대 전경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겉으로 드러난 가장 거대한 썩은 뿌리인 박중령 무리를 단숨에 뽑아내어
일벌백계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것은 부대의 썩어빠진 기강을 완벽하게 바로잡기 위한 길고 험난한 숙청, 작업의 아주 작은 첫걸음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박중령 그 쓰레기 자식이 이렇게 오랫동안 부대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횡령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뒤를 봐주는 훨씬 거대한 배후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진우는 턱을 매만지며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고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비밀 내사 자료들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하며 어젯밤 폭행 사건에서 파생된 거대한 군납비리, 카르텔의 몸통을 찾아내기 위한 진짜 사냥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 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고 진우의 허락이 떨어지자 부관이 다급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들고 들어와 굳은 얼굴로 거수경례를 올리며 헌병대 조사실에서 방금 막 벌어진 충격적인 돌발 상황을 긴급하게 보고했다. 사령관님, 방금 전 영창으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하던 박중령이 신문 도중 갑작스럽게 피를 토하며 쓰러져서 현재 의식 불명 상태로 국군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강진우 사령관의 눈썹이 가볍게 꿈틀거리며 날카로운 안광이 집무실 내부를 차갑게 훑자 보고를 올리던 부관은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더욱 깊게 숙였다. 박중령이 조사를 받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사실은 단순히 지병이나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입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군 내부 깊숙한 곳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다는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신호였다. 진우는 책상 위에 만년필을 가볍게 두드리며 어젯밤 식당에서의 사소한 시비가 결코 우연이 아닌 썩어빠진 군부의 환부를 드러내기 위해 운명처럼 연결된 필연적인 사건이었음을 직감하고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병원 주변의 경계를 강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라. 그리고 박중령의 개인 사물함과 컴퓨터, 그리고 그와 밀접하게 소통했던 모든 인원의 통신 기록을 지금 즉시 압수하여 내 집무실로 가져오도록.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지휘관의 권위와 폭풍 전야의 정적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부관은 알겠습니다. 라는 우렁찬 대답과 함께 번개처럼 밖으로 뛰어나갔다. 혼자 남은 진우는 창밖을 응시하며 박중령이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숨기려 했던 진실의 몸통이 과연 어디까지 닿아 있을지 깊은 사유에 잠기기 시작했다. 박중령이 후송된 국군병원의 응급실 앞은 이미 무장한 헌병들이 겹겹이 포위하여 개미 한 마리 지나갈 수 없는 삼엄한 경계 상태에 돌입해 있었지만 병원 복도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는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선들이 진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진우는 직접 정복 차림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으로부터 박중령의 상태가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닌 치명적인 신경독에 의한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전달받고는 눈동자를 서늘하게 번뜩였다. 군사령부 한복판에서, 그것도 헌병대의 삼엄한 감시를 받는 조사실 안에서 독살 시도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이 부대가 이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처참한 증거였다. 사령관님, 박중령의 집무실 비밀 금고 안에서 발견된 이중장부와 암호화된 USB입니다. 분석 결과 우리 부대의 주력 장비 납품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헌병대 수사관이 건넨 서류 뭉치에는 박중령을 단순히 오만한 장교가 아닌 국가의 안보를 담보로 자신의 배를 불리던 거대 카르텔의 하수인이었음을 가리키는 추악한 진실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진우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며
어젯밤 그가 식당에서 휘둘렀던 무자비한 폭력이 단순한 성격 결함이 아니라 권력에 취해 법과 도덕 위에 군림해 왔던 자의 일상적인 오만함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비자금의 흐름은 놀랍게도 군 내부를 넘어 정치권과 거대 방산업체의 핵심 인물들에게까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정점에는 진우조차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 퇴역, 장성 출신의 거물급 인사가 버티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이 707 특임대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나라를 지킬 때 뒤에서는 누군가가 병사들의 목숨값인 방산 예산을 쌈짓돈처럼 주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멸시를 느끼며 책상을 거칠게 내리쳤다. 군인의 명예를 팔아 사익을 챙긴 놈들에게는 오직 단죄만이 유일한 처방이다. 이제부터 이 사냥은 개인적인 안갚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정화작전이 될 것이다. 진우는 곧장 정보사령부 시절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비밀 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려다가는 오히려 저들의 역습에 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만의 전술을 구상했다. 707 특임대의 방식은 언제나 빠르고 은밀하며 치명적이어야 했기에 그는 썩은 몸통을 한 번에 도려내기 위해 스스로를 미끼로 던지는 대담한 도박을 결심하고는 부관에게 다음날 저녁 예정된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연회를 그대로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저들은 새로 취임한 젊은 사령관이 자신들의 비리를 어디까지 파악했는지 확인하려 들 것이고, 진우는 그 오만한 탐색의 순간을 역으로 이용해 그들의 목줄을 단숨에 낚아챌 완벽한 덫을 놓기로 했다. 연회장의 모습을 드러낸 강진우 준장은 어제의 서슬퍼런 모습과는 달리 다소 느긋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탐욕스러운 눈빛의 관계자들 사이를 누볐고, 저들은 진우의 가식적인 연기에 속아 넘어가 금세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액의 뇌물이 담긴 가방을 내미는 우를 범했다. 하지만 진우의 양복 단추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도청 장치는 저들의 추악한 거래 제안과 비리 자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었으며, 연회장 밖에서는 이미 진우의 지시를 받은 정예 요원들이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동시다발적으로 습격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준장님, 우리와 손을 잡으시면 앞날은 탄탄대로입니다. 박중령 같은 잔챙이와는 급이 다른 대우를 약속드리지요. 방산업체 회장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진우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가운 빙하처럼 얼어붙었고, 그는 내밀어진 술잔을 바닥에 쏟아버리며 나지막하게 읊조렸다. 착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같은 침대에 누워 나라를 팔아먹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너희가 오늘 준비한 것은 내 앞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너희의 무덤을 파는 삽질일 뿐이다. 진우의 신호와 함께 연회장의 모든 전등이 꺼지고 707 특임대 요원들이 창문을 깨고 난입하며 탐욕에 찌든 괴물들을 향한 무자비한 심판의 서막을 알렸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연회장 안으로 검은 전술복을 입은 정예 특수요원들이 번개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방산업체 회장과 썩어빠진 군 고위급 인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훈련받은 707 특임대 요원들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는 도간에 든 쥐에 불과했다.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붉은 비상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바닥에 나뒹구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머리 위로 차가운 총구가 겨눠지며 상황은 순식간에 완벽히 종료되었다. 강진우 준장은 어둠 속에서 유유히 걸어나와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린 방산업체 회장의 멱살을 거칠게 쥐고 끌어올렸다. 이복의 강준장, 자네 지금 무슨 미친 짓을 하는 건가? 내가 청와대와 국방부에 아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회장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세 가득한 협박을 늘어놓았지만 진우의 입가에는 먹잇감을 완벽하게 함아맨 사냥꾼의 차갑고 비릿한 조소가 짙게 깔려 있을 뿐이었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썩은 동아줄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보아라. 아마 그들도 지금쯤 내 부하들에게 똑같이 수갑이 채워져 무릎을 꿇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진우의 서늘한 목소리와 함께 요원 하나가 태블릿 PC를 내밀었고 화면 속에는 뇌물수수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들이 자택에서 줄줄이 긴급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끔찍하고 처참한 현장 영상이 실시간으로 고스란히 중계되고 있었다. 모든 권력의 보호막이 산산이 조각났음을 깨달은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짐승 같은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너희들이 국가의 안보를 팔아먹고 힘없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탐욕스럽게 쌓아올린 그 썩어빠진 바벨탑은 오늘 이 시간부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전원 체포해서 지하 취조실로 끌고 가 철저하게 신문하라. 진우는 요원들에게 매섭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은밀하고 치명적이었던 특수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직후 강진우 사령관은 지체 없이 국군 병원의 중환자실로 발걸음을 돌렸고 삼엄한 경계를 뚫고 박중령의 병실로 들어섰다. 치사량에 가까운 맹독을 마시고 생사를 오가던 박중령은 의료진의 필사적인 처치 덕분에 간신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창백한 안색과 떨리는 산소 호흡기는 그가 겪은 죽음의 공포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진우는 병상 옆에 차분히 의자를 당겨 앉으며 서늘한 눈빛으로 환자를 내려다보았다. 너를 꼬리 자르기 위해 독사를 지시한 진짜 배후 세력들은 방금 전 내 손에 의해 전부 일망타진되어 군사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처박혔다. 진우의 건조한 목소리가 적막한 병실의 공기를 가르자 눈을 뜬 박중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공을 격렬하게 확장시키며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충성을 맹세했던 거대한 권력 카르텔이 불과 하루 만에 이 젊은 사령관의 손에 철저하게 박살났다는 사실은 그의 알량한 자존심마저 완전히 꺾어버렸다. 군인으로서 민간인을 폭행하고 국가를 배신한 내놈의 죄악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만 법정에 서서 그들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증언한다면 최소한 목숨은 부지하게 해주마. 진우는 자비 없는 최후 통첩을 날렸고 독사처럼 교활했던 박중령은 죽음의 문턱에서 겪은 극도의 공포감에 굴복하여 눈물을 쏟아내며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다. 부패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살아온 쓰레기 장교의 비참하고 추악한 몰락이 진우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통쾌한 순간이었다. 부대 내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거대한 비리 카르텔을 일망타진한 강진우는 피로가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챙겨야 할 한 사람을 떠올렸다. 어제 고깃집에서 억울하게 폭행을 당하고 피를 흘리던 마른 체격의 아르바이트생 최연호. 청년의 멍든 얼굴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사령관이라는 막중한 책임감 이전에 불의를 지나치지 못하는 진정한 군인의 본성이 그를 움직였고 진우는 부관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어스름한 저녁 시간이 되자 강진우는 번쩍이는 장군의 정복을 벗고 다시 평범한 사복 차림으로 갈아입은 채 청년이 입원해 있는 작고 허름한 동네 병원을 홀로 찾아갔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얼굴과 팔에 붕대를 친친 감고 누워있던 최연호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리더니 방문객의 정체를 확인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아, 아저씨,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돈은 제가 퇴원하는 대로 반드시 갚겠습니다. 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청년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다시 편안하게 눕혀주고는 침대 옆 탁자에 정성스럽게 사온 과일 바구니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돈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제가 어제 그 자리에서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을 단번에 제압하지 못하고 청년이 다치게 둔 것이 못내 미안해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청년의 눈동자가 잘게 흔들렸다. 아닙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그 미친 군인들에게 무자비하게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놈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영관급 장교들이라서 경찰조차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던데 억울하지만 힘없는 저는 이대로 조용히 참아야만 하는 거겠죠. 청년은 깊은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고 그 쓸쓸한 표정은 강자를 향해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힘없는 소시민들의 뼈아픈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 진우의 가슴 한구석을 더욱 시리게 찔러왔다. 그 말을 들은 강진우는 바지 주머니에서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오늘 아침 군사령부 연병장에서 벌어졌던 통쾌한 취임식 영상과 박중령 일당이 처참하게 끌려가는 뉴스 속보를 차례대로 재생하여 청년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서 군복의 명예를 더럽혔던 쓰레기 장교들이 헌병들에게 무자비하게 제압당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비참하게 질질 끌려가는 충격적이고 속 시원한 장면을 확인한 청년의 두 눈은 왕방울만하게 커졌다. 아니, 이 나쁜 놈들이 하루 만에 다 잡혀갔다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나오는 무서운 장군님이 설마 아저씨입니까? 최연우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 화려한 정복을 입은 사령관과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평범한 사복 차림의 진우를 번갈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너무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진우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자신의 정체를 인정했다. 세상의 억울함을 참고 넘어가야만 하는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젯밤 그 무서운 폭력 앞에서도 힘없는 여성 손님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섰던 그 정의로운 행동 덕분에 우리 군 내부의 가장 거대하고 썩은 종양을 무사히 찾아내어 도려낼 수 있었습니다. 진우의 진심이 가득 담긴 감사 인사에 청년은 그제야 억눌려왔던 서름과 안도감이 폭발하며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진우는 따뜻한 손길로 청년의 어깨를 다독이며 병실을 나섰고 복도 창밖으로는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도시의 수많은 불빛들이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며칠 전 식당 앞을 걸을 때보다 훨씬 가볍고 평온했으며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를 다시 세우기 위한 기나긴 싸움이 이제 막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음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자비 없는 철퇴를 내리지만 묵묵히 세상을 살아가는 착한 시민들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707특임대 출신의 최연소 사령관 강진우가 군복을 입고 스스로 맹세한단 하나의 절대적인 신념이자 거침없는 행보의 이유였다. 병원 문을 나서며 시원한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신 그는 부대 복귀를 위해 듬직하게 대기하고 있는 군용 차량을 향해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가며 또 다른 악을 처단하기 위한 다음 사냥을 묵묵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썩어빠진 쓰레기들이 모두 청소되는 그날까지 강진우의 통쾌하고 자비 없는 심판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썩어가는 군대의 환부를 도려내는 일은 한두 번의 숙청으로 끝날 만큼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지만 강진우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기생하며 나라를 좀먹는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완전히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707 특임대의 방식대로 가장 날카롭고 잔혹하게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차에 올라탄 진우는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를 매섭게 질주하며 다음 목표물이 기다리고 있는
사령부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한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군사 감옥의 독방 안에서는 모든 것을 잃고 처참하게 전락한 박중령이 핏발선 눈으로 벽을 긁으며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지르고 있었다. 자신이 모시던 거대한 배후 세력마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절망감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는 끔찍한 현실이 숨통을 조여왔다. 힘없는 자들을 짓밟으며 쾌락을 느끼던 악마의 최후는 그 어떤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비참하고 쓸쓸한 종말 그 자체였다. 다음 날 아침 사령부 전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삼엄한 폭풍전야의 정막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병사들의 눈빛만큼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썩어빠진 장교 무리와 부패한 방산비리 카르텔이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일망타진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부대의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강진우 사령관의 서슬퍼런 칼날이 부대의 가장 깊고 어두운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자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장병들의 가슴 속에는 벅찬 해방감과 진정한 군대의 명예가 다시금 뜨겁게 차오르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집무실 한가운데 꼿꼿한 자세로 앉아 방산업체와 내통했던 남은 배신자들의 명단을 차가운 눈빛으로 꼼꼼하게 검토하며 펜을 굴렸다. 아직 뿌리 뽑아야 할 잔챙이들이 사령부 곳곳에 쥐새끼처럼 숨어서 자신들의 추악한 흔적을 지우느라 발악을 하고 있군. 그는 헛웃음을 치며 두꺼운 서류철을 매섭게 덮었고, 즉시 헌병대와 군사경찰 특임대를 동원하여 의심되는 모든 부서에 대한 대대적이고 무자비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기습 전개하라는 단호한 명령을 하달했다.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완전 무장한 특임대원들이 군화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사령부 본관의 주요 부서 출입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들이닥쳤다.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파쇄기에 비밀 문건을 급하게 밀어넣던 군수참모부 소속 장교들은 총구를 들이대는 대원들의 압도적인 위압감에 기겁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전원 동작 그만, 지금부터 이 시간부로 부서 내의 모든 컴퓨터와 서류는 압수되며 저항하는 자는 즉각 현장에서 구속 조치하겠다. 특임대장의 불호령이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사령부 곳곳에서 오랫동안 부패한 권력의 단물만 빨아먹으며 호의호식하던 썩은 장교들이 수갑을 찬 채 굴비 엮이듯 줄줄이 끌려 나오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일반 사병들은 통쾌한 표정으로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는 상관들의 비참한 몰락을 숨죽여 지켜보며 강진우 준장의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정화 작업에 무언의 환호를 보냈다. 뇌물을 받고 불량 군납 식자재를 눈감아주던 보급관부터 병사들의 복지기금을 횡령한 인사 담당관까지 어느 누구도 사령관의 그물망을 피할 수 없었다. 한편 군사법정 신문실에 끌려온 군수참모 대령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비열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지만 진우의 얼음장 같은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사령관님, 저는 방산업체놈들의 교묘한 함정에 빠졌을 뿐 맹세코 부정한 돈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남은 군 생활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는 진우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듯이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구차한 변명과 목숨구걸을 이어나갔다. 진우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의 버튼을 차갑게 내리눌렀고 화면에서는 대령이 최고급 룸살롱에서 방산업체 회장과 더러운 뇌물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리는 충격적인 영상이 고화질로 흘러나왔다. 함정이라고 내놈이 룸살롱에서 양주를 들이켜며 불량 방탄복, 납품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때 현장에서 총을 맞는 우리 병사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겠지. 진우의 분노가 담긴 무거운 일갈이 신문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자 대령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의 탈을 쓰고
병사들의 등에 칼을 꽂는 쓰레기들에게 자비 따위는 단 한 줌도 존재하지 않는다. 저놈의 계급장을 당장 뜯어버리고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법정에 세워라. 진우가 단호하고 매섭게 돌아서며 명령을 내리자 헌병들은 울부짖는 대령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결박한 뒤 어두운 복도 밖으로 가차 없이 끌어내며 또 하나의 거대한 악을 완벽하게 처단하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완성했다. 부대 내부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박살낸 진우는 부관을 대동하고 지난밤 난동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관할 경찰서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영관급 장교들의 권위에 굴복해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을 외면하고 오히려 폭행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썩어빠진 공권력 역시 그가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복 차림으로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선 진우의 날카로운 시선이 어젯밤 그 무능하고 비열했던 두 명의 경찰관을 향해 매섭게 꽂혔다. 하품을 하며 조서를 꾸미던 경찰관은 진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당신 어제 식당에서 깽판 치고 돈 물어준 그 찌질이 백수 양반 아니야.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여기까지 기어들어왔어. 라며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빈정거렸다. 권력의 빌부터 민중의 지팡이 노릇을 저버린 그 오만방자한 태도를 확인한 진우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주머니에서 자신의 일성 장군 신분증을 꺼내어 책상 위에 툭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던졌다. 책상 위로 굴러간 신분증에 선명하게 박힌 대한민국 육군 준장 강진우라는 이름과 707 특임대 마크를 확인한 경찰관의 얼굴은 일순간에 핏기가 가시며 공포에 질려 파랗게 굳어버렸다. 제가 어젯밤에는 미처 사령관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만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 장교놈들이 워낙 막무가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장단을 맞춰준 것뿐입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엎드린 경찰관은 사시나무 떨듯 변명을 늘어놓으며 비루한 목숨, 국어를 시작했다. 경찰이라는 신성한 제복을 입고 힘없는 약자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불의한 권력에 기생하는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법치의 가장 더러운 수치다. 진우의 차가운 분노가 터져 나오는 순간 경찰서장실의 문이 벌컥 열리며 사태를 파악한 서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나와 진우 앞에 직각으로 허리를 굽혔다. 사령관님, 저희 직원들의 썩어빠진 직무유기를 철저하게 징계하고 어제 식당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서장의 다급한 약속을 받아낸 진우는 바닥에 엎드린 경찰관들을 쓰레기 보듯 차갑게 내려다본 뒤 아무 말 없이 신분증을 챙겨 경찰서를 유유히 빠져나왔다. 자신의 알량한 권력만 믿고 아나무인으로 날뛰던 모든 악당들이 철저하게 파멸하고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선량한 시민들의 눈물이 닦여지는 통쾌한 정의의 실현 과정이었다. 거리를 걷는 진우의 등 뒤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비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썩어가던 도시의 한 구석이 서서히 밝은 빛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며칠 후 부대의 썩은 관행이 완벽하게 정리되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오자 진우는 최연호 청년이 무사히 퇴원하여 다시 식당으로 복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부관과 함께 평범한 손님처럼 식당을 찾아간 진우를 발견한 청년은 활짝 웃으며 달려나와 90살이 넘은 식당 주인 할머니와 함께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진우는 특유의 옅은 미소를 지으며 삼겹살 2인분과 소주 한 병을 기분 좋게 주문하고는 편안하게 자리에 앉았다. 불판 위에서 경쾌한 소리를 내며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삼겹살의 고소한 냄새가 며칠 전 아수라장이었던 끔찍한 그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사람들의 평화로운 웃음소리로 공간을 채웠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저희 같은 촌부들도 억울한 일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파의 떨리는 목소리와 따뜻한 눈물의 진우는 소주잔을 비우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벅찬 사명감과 보람을 조용히 만끽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진우의 스마트폰이 진동하며 화면에 정보사령부 시절 은밀하게 모시던 직속상관의 비밀 암호화 번호가 아주 오랜만에 깜빡거리며 그의 평온한 휴식을 깨뜨렸다. 강준장, 자네가 관할 부대의 비리 카르텔을 시원하게 날려버렸다는 소식은 익히 들었네만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지는 말게. 자네가 건드린 놈들은 그저 꼬리에 불과하고 진짜 거대한 그림자는 수도 한복판에서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수화기 너머의 묵직한 경고가 진우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새로운 적의 등장에 긴장하기는커녕 강진우의 입가에는 도리어 짐승의 피를 갈구하는 전장의 사신처럼 서늘하고 매혹적인 미소가 번지며 그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전투 본능을 미친 듯이 일깨웠다. 썩은 가지를 잘라냈으니 이제 진짜 추악한 몸통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차례군요. 어디에 숨어 있든 제가 707의 방식대로 모조리 끄집어내어 숨통을 끊어놓겠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밤하늘을 등진 채 수도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더욱 거대하고 처절한 두 번째 심판을 다짐했다.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을 정화하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영원한 사명이기에. 전설의 군인은 다시 한번 사선의 끝자락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의 눈빛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권력이 부패하는 곳이라면 지옥불 한가운데라도 기꺼이 뛰어들어 무자비한 정의의 철퇴를 내리꽂는 강진우 준장의 통쾌한 질주는 수많은 약자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될 것이다. 여러분도 이 숨막히는 복수극이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사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정보사령부 시절 직속상관의 은밀한 경고 전화를 끄는 강진우 준장의 차가운 눈동자는 이미 수도 한복판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악의 심장부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부대의 썩은 가지들을 쳐낸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으며 진짜 추악한 몸통은 화려한 빌딩 숲 뒤에 숨어 국가 안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썩어 빠진 최고위층 권력자들이었다. 진우는 즉시 부관을 호출하여 수도방위 사령부 인근의 안가로 이동할 비밀 차량과 707 특임대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비공식 타격대의 즉각적인 소집을 매섭게 명령했다. 늦은 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도로 진입한 진우의 검은색 군용 지프차는 인적이 드문 폐공장 지대의 지하 벙커로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곳에는 이미 진우의 은밀한 호출을 받고 집결한 10여 명의 최정예 특수요원들이 전술복을 갖춰 입고 사신처럼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며 완벽한 도열 자세로 대기하고 있었다. 진우는 차에서 내려 그들의 굳건한 눈빛을 하나씩 마주치며 이 작전이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벗어난 목숨을 건 위험한 사냥임을 묵직한 목소리로 상기시켰다. 우리의 이번 타깃은 전직 국방부 장관이자 현재 거대 방산 카르텔의 정점에서 군부의 썩은 돈줄을 움켜쥐고 있는 송재학 예비역 대장이다. 진우의 입에서 흘러나온 거물급 인사의 이름에 요원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 누구도 두려움을 표출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끓어오르는 전투 의지만을 불태웠다. 송재학은 군의 현대화 사업을 핑계로 천문학적인 혈세를 빼돌렸고 그 과정에서 진실을 파헤치려던 수많은 참군인들을 억울한 누명으로 군복을 벗게 만든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기생충이다. 진우는 브리핑 보드에 송재학의 초호화 저택 도면과 사설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표를 띄우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한 침투 전술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놈의 저택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실전 경험이 풍부한 용병 출신 경호원들로 겹겹이 둘러싸인 요새와 같지만 우리는 707의 방식대로 그 썩은 심장부에 가장 치명적이고 조용하게 비수를 꽂아 넣을 것이다. 진우의 서늘한 명령 하달이 끝나자 요원들은 각자의 화기와 장비를 점검하며 사냥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같은 시각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수도의 한 고급 프라이빗 클럽 VIP룸에서는 예비역 대장 송재학이 최고급 시가를 피우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주변에는 군복을 입은 현역 장성들과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아부의 말을 쏟아내며 송재학이 베푸는 더러운 검은 돈의 향연에 취해 낄낄거리고 있었다. 요즘 강진우라는 새파랗게 젊은 준장놈이 부대에서 좀 설친다며 겁없는 강아지가 호랑이 꼬리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가르쳐 줘야겠군. 송재학이 연기를 내뿜으며 거만하게 중얼거렸다. 맞습니다. 그 새파란 놈이 박중령과 방산업체 회장을 건드리는 바람에 우리가 애써 구축해 놓은 군납 비리 라인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곁에 있던 뚱뚱한 현역 소장이 술잔을 채우며 굽신거리자 송재학은 코웃음을 치며 서늘한 살기를 드러냈다. 내일 정보사령부의 지시에서 그놈의 약점을 모조리 캐내고 언론에 가짜 뉴스를 흘려 군복을 벗기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완벽하게 매장해버려라. 권력에 취한 악마들의 추악한 모의가 루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송재학이 자신의 알량하고 썩어빠진 권력의 장막 안에서 영원한 안락을 확신하며 축배를 들고 있던 바로 그 오만한 순간 클럽 외부의 상황은 이미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건물 옥상과 주변 골목길 곳곳에는 검은 전술복으로 무장한 707특임대 요원들이 유령처럼 소리 없이 침투하여 외부와 연결된 모든 통신망과 CCTV 회선을 완벽하게 마비시켜버렸다. 사냥감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한 강진우는 서늘한 밤바람을 맞으며 클럽 정문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정문을 지키고 있던 건장한 덩치의 사설 용병 경호원 2명이 다가오는 강진우를 발견하고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곤봉을 빼들며 앞을 가로막아 섰다. 여기는 회원제 프라이빗 클럽이다. 잡상이는 출입 금지니 좋은 말 할 때 당장 꺼져라. 경호원이 거칠게 소리치며 진우의 가슴팍을 밀치려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이 진우의 옷깃에 닿기도 전에 섬광처럼 빠른 타격이 경호원의 턱을 정확하게 강타했다. 뼈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경호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놀란 나머지 한 명의 경호원이 황급히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들려 했지만 진우의 유연하고 날렵한 발차기가 허공을 가르며 그의 손목을 맹렬하게 가격했다. 권총이 어둠 속으로 튕겨나가자 진우는 지체 없이 경호원의 멱살을 움켜쥐고 단단한 무릎으로 명치를 거칠게 올려치며 상대를 완벽하게 기절시켜버렸다. 거추장스러운 방해물들을 단십초도 걸리지 않고 침묵시킨 진우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특유의 무심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육중한 클럽의 정문을 쾅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걷어차 열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는 파열음과 함께 들이닥친 불청객의 등장에 로비에 있던 클럽 지배인과 불법 사설 경호원 수십 명의 험악한 시선이 일제히 강진우를 향해 날카롭게 쏠렸다. 뭐야, 저 미친 새끼는 감히 송 장군님이 계신 곳을 함부로 기어들어와. 당장 저 새끼 사지를 찢어서 뒷골목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라. 지배인의 앙칼진 고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로 무장한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피비린내 나는 살기를 뿜어내며 진우를 향해 벌떼처럼 맹렬하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옥죄어오는 무자비한 폭력의 물결 앞에서도 강진우의 표정에는 단 한 점의 동요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깊은 심연처럼 고요하고 서늘한 기운만을 뿜어냈다.
그가 천천히 재킷을 벗어 바닥에 던지는 순간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완벽하게 회피한 뒤 공격자의 팔을 꺾어 무기를 빼앗는 동작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진우의 손에 쥐어진 차가운 쇠파이프는 마치 전장의 사신이 휘두르는 무자비한 낫처럼 허공을 갈며 경호원들의 무릎과 턱을 무자비하게 박살내기 시작했다. 단 1분도 지나지 않아 호화로웠던 클럽 로비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뒹구는 경호원들의 끔찍한 비명소리와 붉은 피로 물든 아수라장으로 완벽하게 변해버리고 말았다. 압도적인 전투력과 살인적인 무력 앞에 완전히 기가 질려버린 지배인은 덜덜 떨며 VIP룸으로 연결되는 비상벨을 미친 듯이 누르려 했지만 진우의 쇠파이프가 그의 손등을 무자비하게 지식여버렸다. 송재학이 있는 방이 어디냐?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내 놈의 머리통이 박살날 것이다. 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고통의 눈물 콧물을 쏟으며 지배인이 피투성이가 된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로비 끝에 자리 잡은 육중한 황금빛 장식의 철문이었으며 그 너머에는 군부의 거학이 도사리고 있었다. 진우는 거추장스러운 쇠파이프를 툭 던져버리고 천천히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굳게 닫힌 철문을 향해 사신처럼 뚜벅뚜벅 다가갔고 그의 등 뒤로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권력과 돈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철옹성이 단 한 명의 전설적인 특수요원에 의해 종이장처럼 무참히 찢겨나가는 통쾌하고 잔혹한 순간이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육중한 황금빛 철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활짝 열리자 고급스러운 향수와 독한 시가 냄새가 진동하던 VIP룸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다. 술잔을 기울이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던 썩어 빠진 현역 장성들과 고위 관료들은 피투성이가 된 로비의 참상을 목격하고는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사색이 되어 다급하게 몸을 숨기기 바빴다.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오직 예비역 대장 송재학만이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어 서늘한 눈빛으로 불청객 강진우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 놈이 그것 없이 설쳐댄다는 강진우 준장이로군. 707 특임대 출신답게 주먹질은 제법 쓸만한 모양인데 권력의 심장부에 함부로 쳐들어온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직 모르는 모양이구나. 송재학은 거드름을 피우며 조용히 책상 아래에 은밀한 경보 장치를 눌렀지만 외부에는 이미 특임대원들이 모든 통신을 차단했기에 아무런 구원군도 나타나지 않았다. 진우는 피식 헛웃음을 흘리며 송재학의 초조한 손가락 놀림을 비웃듯 천천히 다가가 그의 맞은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 알량한 손가락으로 백날 버튼을 눌러봐야 내 놈을 구하러 올 버러지들은 단 한 명도 없다. 수도방위 사령부의 썩은 라인까지 이미 내 부하들이 전부 차단해 놓았으니까. 진우의 차갑고 단호한 선언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송재학의 주름진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절대 권력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늙은 탐욕의 화신이 마침내 자신이 철저하게 사냥당했다는 끔찍한 절망감에 휩싸여 벌벌 떠는 추악하고 통쾌한 순간이었다. 강준장, 자네가 오해를 단단히 한 모양인데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조용히 타협점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내가 자네 앞길을 사성 장군까지 탄탄하게 열어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궁지에 몰린 송재학이 더러운 타협을 시도하며 비열하게 미소 지었지만 진우는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최고급 양주병을 집어들어 벽을 향해 거칠게 던져 산산조각 내버렸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에 썩은 장성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후벼 팠다.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도둑질하고 죄 없는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내 놈의 더러운 입에서 감히 타협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다니. 정말 구역질이 나는구나.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송제학의 멱살을 쥐고 허공으로 거칠게 들어올리며 사신처럼 서늘하게 으르렁거렸다. 내 놈이 쌓아올린 추악한 모래성은 오늘 밤 내 손에 의해 흔적도 없이 박살날 것이며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방에서 참회하다 짐승처럼 썩어 죽게 만들어주마. 진정한 심판이 시작되었다. 송제학은 진우의 압도적인 살기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파랗게 질린 얼굴로 허공에서 버둥거리며 살려달라고 비참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한때 군부를 쥐락펴락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예비역 대장의 몰락은 그가 짓밟았던 수많은 억울한 자들의 피눈물을 대변하듯 처절하고 꼴사나웠다. 진우의 신호와 함께 창문을 깨고 난입한 특임대원들이 룸 안에 숨어있던 부패 장성들을 모조리 제압하며 부패 카르텔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파괴하는 통쾌한 쾌감을 완성했다. 포승줄에 묶인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가는 송제학과 쓰레기. 장성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서늘하게 지켜보던 진우는 피투성이가 된 너클을 조용히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가장 거대하고 썩어빠진 악의 심장을 완벽하게 도려냈지만 아직 이 나라 곳곳에는 권력을 남용하며 약자를 괴롭히는 기생충들이 숨죽여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다. 진우는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진정한 군인으로서 억울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이 처절하고 통쾌한 사냥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송제학 예비역 대장과 썩어빠진 현역 장성들이 포승줄에 묶인 채 화려한 클럽 밖으로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오자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미친 듯이 터뜨리기 시작했다. 강진우 준장이 정보사령부의 비밀 라인을 통해 미리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해둔 덕분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방산비리 카르텔이 붕괴하는 처참하고 꼴사나운 현장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눈부신 플래시 세례의 시력을 잃을 듯이 고개를 푹 숙인 송제학은 방금 전까지 VIP룸에서 거들먹거리던 오만방자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수치심에 벌벌 떠는 초라한 노인으로 전락해 있었다. 이것들 당장 카메라 안 치워.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야. 그가 악에 받쳐 비참하게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빨아먹은 기생충을 향한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조롱 섞인 경멸뿐이었다. 멀리서 그 꼴사나운 몰락을 팔짱을 낀 채 서늘하게 지켜보던 강진우는 턱을 매만지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권력의 꼭대기에서 신처럼 군림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포승줄에 묶인 범죄자 신세가 되어 전 국민의 조리돌림을 당하는 이 완벽하고 통쾌한 사냥이야말로 그가 707 특임대 시절부터 가장 선호하던 확실한 처단 방식이었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썩어가는 환부는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내어 철저하게 불태워야만 두 번 다시 독버섯처럼 자라나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헌병대 호송 차량에 거칠게 처박힌 송제학과 비리 장성들은 군사감옥의 가장 깊고 서늘한 지하 특조실로 곧장 압송되었다.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철저하게 차단된 그 밀실은 과거 707 특임대가 적국의 간첩들을 신문할 때 사용하던 악명 높은 장소로 잿빛 콘크리트 벽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산한 냉기가 수감자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알량한 자존심을 순식간에 갉아먹는 지옥 같은 공간이었다. 의자에 묶인 송제학은 공포에 질려 침을 질질 흘렸다. 무거운 철문이 날카로운 금소금을 내며 열리고 강진우 준장이 서류 뭉치를 든 채 사신처럼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자 특조실의 공기는 걷잡을 수 없이 얼어붙었다. 진우는 송제학의 맞은편 철제 책상에 서류를 툭 던지며 서늘한 눈동자로 사시나무 떨듯 떠는 늙은 권력자의 비참한 몰락을 말없이 응시했다. 내 놈이 빼돌린 방산비리 장부와 비밀 계좌 내역, 그리고 해외로 도피시킨 천문학적인 자금의 흐름까지 전부 여기에 담겨 있다.
완벽한 물증 앞에서도 송재학은 남은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 끝까지 발악하며 더러운 변명을 쏟아냈다. 강준장, 이건 명백한 모함이야. 내가 국가 안보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당장 내 변호사를 부르고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연결해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발악하는 송재학의 역겨운 꼬락서니를 보며 진우는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을 느끼고 주먹을 꽉 쥐어 뼈마디가 하얗게 튀어나왔다. 변호사 청와대 내놈이 아직도 바깥 세상의 권력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모양인데 그 오만한 착각을 산산조각 내주마. 진우는 묵직한 전투화 발로 철제 책상을 거칠게 걷어차 송재학의 복부를 강타했고 육중한 파열음과 함께 책상이 밀리며 숨이 턱 막힌 송재학은 짐승 같은 고통의 비명을 내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707 특임대의 자비 없는 신문 방식은 육체적 고통보다 완벽한 절망감을 심어주는데 특화되어 있었다. 바닥에 엎드려 쿨럭거리며 핏물을 토해내는 송재학의 정수리 위로 진우의 서늘하고 무자비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내리꽂혔다. 내놈의 비리 장부를 바탕으로 방금 전 현역 장성 12명과 방산업체 대표들이 전부 군사 반역죄로 긴급 체포되었다. 네가 믿던 그 썩어 빠진 동아줄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불태워졌으니 이제 내놈이 평생을 갇혀 지낼 이 지옥 같은 독방에서 스스로의 죄악을 뼈저리게 저주하며 비참하게 늙어 죽을 일만 남았다. 송재학의 몰락과 동시에 다른 특조실에서 신문을 받던 썩은 장성들 역시 줄줄이 멘탈이 붕괴되어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면서도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바빴던 위선자들은 강진우 준장이 쳐놓은 완벽한 덫에 걸려들어 그 어떤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완벽한 파멸의 만으로 깊숙이 가라앉고 있었다. 군의 명예를 더럽힌 쓰레기들에게 주어지는 단죄는 이토록 차갑고도 자비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 매체는 부패한 군 카르텔의 처참한 붕괴 소식을 일제히 헤드라인으로 장식하며 온 나라를 거대한 충격과 환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국민들은 힘없는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며 비리를 저지른 놈들이 수갑을 찬 채 벌벌 떠는 통쾌한 모습을 시청하며 막힌 속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이 거대한 악을 단숨에 쓸어버린 강진우 사령관을 진정한 시대의 영웅으로 칭송하기 시작했다. 사령부 내부의 분위기도 완전히 뒤바뀌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일상이었던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는 완벽하게 걷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과 굳건한 사기가 깃들기 시작했다. 강진우 사령관이 주도한 무자비하지만 정의로운 숙청 작업은 썩어빠진 군사 문화를 송두리째 뒤엎는 거대한 혁명의 불꽃이 되었고 상관의 눈치만 보며 숨죽여 지내던 참군인들이 마침내 길을 펴고 진정한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병영 환경이 기적처럼 조성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던 어느 주말 오후 평범한 사복 차림의 강진우는 처음 사건이 시작되었던 그 허름한 고깃집을 다시 찾아 조용히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식당 안은 이전의 무겁고 폭력적인 공기 대신 화기애애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주방에서 부지런히 밑반찬을 나르던 최연호 청년은 진우를 발견하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나와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연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장군님 덕분에 저희 같은 서민들도 이제 경찰이나 깡패 군인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장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그 나쁜 장군들이 잡혀가는 걸 보는데 정말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청년의 해맑은 미소와 벅찬 목소리를 들으며 진우는 특유의 서늘함을 거두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채
청년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며 권력을 잃은 자들의 빈자리에 피어난 소박한 정의의 가치를 묵묵히 실감했다.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국밥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운 강진우는 낡은 트레이닝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번화가 거리를 거닐기 시작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부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이 도시는 이제 악의 뿌리가 뽑혀나간 자리에 눈부신 평화와 활기를 되찾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얼굴에 번진 평온한 미소는 그가 목숨을 걸고 싸워 지켜낸 가장 고귀하고 값진 전리품 그 자체였다. 화려한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평범하고 다소 초라한 사복 차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진우는 픽 헛웃음을 흘리며 가볍게 기지개를 켰다. 그가 가진 진짜 힘은 화려하게 빛나는 견장의 별이나 무소불리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참지 않고 약자를 짓밟는 짐승들을 향해 기꺼이 몽둥이를 휘두를 수 있는 꺾이지 않는 신념과 전장의 악마라 불리던 707 특임대의 압도적인 무력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음을 스스로 다시금 증명해냈기 때문이다. 송제학의 완전한 붕괴 이후 대한민국 군부 전체에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피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치며 썩은 권력의 잔재들이 연일 굴비 엮이듯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통쾌한 진풍경이 연일 벌어지기 시작했다. 강진우 사령관은 거물급 인사들의 구속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방산 비리 카르텔에 연루된 모든 말단 실무자들의 은밀한 명단까지 이 잡듯이 철저하게 뒤져내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무자비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기나긴 싸움의 서막을 본격적으로 열어젖히며 날을 세웠다. 한때 송제학의 밑에서 콩고물을 주워 먹으며 거들먹거리던 군부 내의 쥐새끼들은 자신들의 차례가 언제 다가올지 몰라 극도의 공포에 질린 채 밤잠을 설치며 떨고 있었다. 진우의 집무실에는 매일같이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락거리며 새롭게 압수한 횡령장부와 불법 도청 기록들을 산더미처럼 쏟아냈고 진우는 밤을 새워가며 그 추악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맞추어 썩어빠진 기생충들의 목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치명적인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고 있었다. 적의 심장을 베어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몸속에 퍼져 있는 가장 미세한 독성 물질까지 모조리 뽑아내어 소각해야만 이 나라의 군대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진우는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책상 위의 거대한 조직도를 노려보았고 그의 차갑고 무자비한 시선은 이제 군사법정이라는 합법적이고도 잔혹한 처형장으로 향할 마지막 남은 먹잇감들의 목줄기를 향해 정확하고도 매섭게 정조준되어 다음 심판의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국방부 최고 군사법원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굳게 닫히며 팽팽하고 무거운 정적이 거대한 재판정을 차갑게 억눌렀다. 방청석에는 강진우 준장의 무자비한 사냥망에 걸려들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권력을 잃고 파멸한 썩어빠진 군부의 기생충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줄지어 앉아 있었다. 판사석에 앉은 최고 군사법원장의 매서운 눈초리가 피고인석에 포승줄로 묶인 채 수의를 입고 사시나무처럼 벌벌 떠는 박영철 중령과 송제학 예비역 대장을 향해 꽂히며 자비 없는 심판의 시작을 엄숙하게 알렸다. 검사석에 임석한 법무참모가 매서운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낭독하자 피고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절망적인 신음만 짐승처럼 흘려보냈다. 증인석에 당당하게 제복을 입고 나타난 강진우 준장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서늘한 눈빛으로 가증스러운 범죄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응시하며 묵직한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거칠게 올려놓았다. 피고인들이 힘없는 민간인을 폭행하고 국가 안보를 돈벌이로 전락시킨 끔찍한 만행의 모든 증거물과 CCTV 원본 영상이 바로 여기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재판정을 갈랐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며칠 전 고깃집에서 박중영 무리가 선량한 아르바이트생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조롱하던 끔찍한 CCTV 폭행 영상이 고화질로 낱낱이 재생되었다. 방청객들과 배심원들은 군복을 입은 자들의 짐승만도 못한 잔혹한 폭력성의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에 찬 탄식을 터뜨렸고, 박중영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수치심에 창백하게 질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벌벌 떨었다. 권력을 무기로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던 악마의 가증스러운 본성이 세상에 완벽하게 까발려지는 순간이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진우는 곧바로 방산업체와 내통하며 천문학적인 뒷돈을 챙긴 송재학 일당의 이중장부와 뇌물수수 녹취록을 자비 없이 연달아 공개했다.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권력을 사유화하여 병사들에게 지급될 방탄복과 총기의 질을 떨어뜨린 이 썩어빠진 쓰레기들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위협받았습니다. 진우의 분노가 서린 묵직한 일갈은 재판정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쩌렁쩌렁 울리며 배신자들의 심장에 예리한 비수처럼 깊숙하고 치명적으로 내리꽂혔다. 모든 혐의가 완벽하게 입증되자 발악하던 송재학과 박중영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살려달라고 비참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제가 눈이 멀어 잠시 미쳤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썩으며 속죄할 테니 제발 사형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피해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의 알량한 목숨만을 구걸하는 역겹고 추악한 본성을 끝까지 드러내며 방청객들의 거센 야유를 한 몸에 받았다. 최고 군사법원장의 매서운 판사봉이 대리석 탁자를 3번 거칠게 내리치며 대한민국 법치에 준엄하고 자비 없는 최종 판결이 재판정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피고인 송재학 예비역 대장에게는 국가 반역 및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피고인 박영철 중령에게는 특수폭행 및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단호하고 서리빨 같은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 같은 절규를 토해냈다. 선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무장한 헌병대원들이 피고인석으로 맹렬하게 달려들어 절망에 빠진 죄수들의 수위에 붙어있던 군번줄과 가짜 훈장들을 가차없이 뜯어내어 바닥에 짓밟았다. 오랫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오만방자하게 군림하며 국민의 피를 빨아먹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기생충들이 단숨에 날개가 꺾인 채 영원히 빛을 볼 수 없는 차가운 군사 감옥에 독방으로 처참하게 질질 끌려가는 뒷모습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짜릿한 복수의 완성이었다. 재판이 성공적으로 끝난 직후 강진우 사령관은 부관을 대동하고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였던 최연호 청년을 사령부 귀빈실로 정중하게 초대하여 따뜻한 차를 대접했다. 진우는 군을 대표하여 억울한 폭행을 당한 청년에게 진심 어린 공식 사과문을 직접 전달했으며 부패한 장교들의 은닉 자금에서 압수한 돈으로 마련된 두둑한 피해 보상금과 치료비 전액을 청년의 두 손에 쥐어주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따스하게 위로하는 진정한 참군인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장군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같이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저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연호는 두둑한 보상금이 든 봉투를 받아들고 왈칵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고 곁에 함께 온 식당 주인 할머니 역시 진우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벅찬 감동을 주체하지 못했다. 강진우는 빙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청년의 어깨를 든든하게 다독여 주었다. 국민을 지키라고 입혀준 군복으로 도리어 약자를 짓밟는 쓰레기들은 앞으로 내 눈에 띄는 족족 707특임대의 방식대로
완벽하게 도려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억울한 일이 생겨도 절대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십시오. 그의 단호하고 따뜻한 위로는 오랜 시간 부당한 폭력 앞에 움츠러들었던 청년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뜨거운 용기와 희망의 불씨를 단단히 심어주었다. 사건의 여파는 단순히 군부 내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젯밤 식당에서 장교들의 권력에 비굴하게 굴복했던 관할 경찰서로까지 거세게 번져나갔다. 강진우 사령관의 정식 항의와 언론의 집중 포화를 견디지 못한 경찰청 본청은 즉각 특별 감찰을 지시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약자를 외면했던 경찰관들을 파면 조치하고 서장마저 직위 해제시키는 강력하고 단호한 철퇴를 가하며 무너진 공권력의 기강을 서리발처럼 엄격하게 바로잡았다. 국방부의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마무리되자 썩어 빠진 권력이 기생하던 어두운 그림자는 완벽하게 걷히고 사령부 전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건강한 규율이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 부하들을 소모품 취급하던 늙은 장성들이 감옥으로 끌려간 빈자리에는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병사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젊고 유능한 참군인들이 대거 기용되며 대한민국 군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명예로운 집단으로 경이롭게 다시 태어났다. 한편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군사 감옥의 퀴퀴한 독방 바닥에 웅크려 앉은 송재학과 박중령은 매일 밤 자신들이 짓밟았던 피해자들의 환청에 시달리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권력의 꼭대기에서 신처럼 군림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날개가 꺾여 밑바닥으로 추락하니 처참하고 꼴사나운 결말은 그 어떤 후회나 발악으로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비참하고 완벽한 인과응보의 지옥이었다.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평화롭게 훈련을 받는 병사들의 활기찬 함성을 조용히 내려다보던 강진우 사령관은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덜어낸 듯 길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707특임대의 화려한 전술과 무자비한 폭력성을 사용한 것은 결코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파괴 본능 때문이 아니라 썩어가는 군대의 심장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만 했던 치명적이고도 정의로운 외과 수술에 불과했다. 아직 세상에는 권력의 그늘에 숨어 힘없는 약자의 고열을 빨아먹는 추악한 쓰레기들이 바퀴벌레처럼 수없이 많이 기생하고 있을 것이다. 진우는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군사법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또 다른 의심스러운 방산 비리 정황 서류를 책상 위에 펼치며 차가운 펜을 들었다. 한 번 칼을 뽑은 이상적의 마지막 숨통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자비 없는 추적을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거대한 폭풍우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에 맑고 푸른 하늘처럼 대한민국 군대는 오랫동안 묵혀왔던 가장 끔찍한 고름을 통쾌하게 짜내고 눈부신 새 아침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있었다. 스스로를 낮추며 가장 어두운 곳에서 약자를 위해 목숨을 걸고 칼을 휘두르는 전설적인 영웅 강진우 사령관이 이끌어갈 정의롭고 무자비한 단죄의 여정은 이제 막 첫 번째 거대한 산맥을 완벽하게 넘었을 뿐이며 아직 치러야 할 전쟁은 무수히 남아 있었다. 최연호 청년이 일하는 고깃집에는 사건 이후 정의로운 사령관이 다녀갔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며 연일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기분 좋은 활기가 넘쳐 흘렀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넘어가야만 했던 소시민들은 통쾌하게 권력자들을 박살낸 진우의 영웅담을 안주 삼아 술잔을 부딪히며 환호했고 팍팍한 삶 속에서도 법과 정의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짜릿한 희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잃어버렸던 웃음을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었다. 사령부 연병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힘찬 군가 소리와 함께 각 잡힌 구보가 시작되었고, 과거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훈련병들의 천국으로 탈바꿈했다. 신임 장교들은 구속된 선임들의 끔찍한 말로를 거울 삼아 병사들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며 지휘하기 시작했고, 부대의 전투력은 놀라울 정도로 급상승하며 강진우 사령관이 그토록 원했던 강하고 투명한 진짜 군대의 모습이 마침내 눈부신 현실로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집무실 책상에 앉아 새롭게 입수된 정보사령부의 은밀한 첩보 서류를 날카롭게 훑어보던 진우의 입가에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서늘하고도 치명적인 미소가 다시금 짙게 피어올랐다. 방산 비리 카르텔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의도 정치권 깊숙한 곳에 켈리를 틀고 있는 진정한 흑막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끓어오르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정화하기 위한 전설의 특수요원의 자비 없는 사냥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엄숙하게 예고하고 있었다. 저녁 늦게까지 방송되는 뉴스 채널에서는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연일 터져 나오는 군부 척결 소식을 전하며 부패한 자들이 숨겨둔 차명 계좌가 모조리 동결되었다는 통쾌한 추가 소보를 쉬지 않고 보도했다.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여 호화로운 삶을 누리던 범죄자들의 전 재산이 국고로 환수되며 그동안 부조리한 사회에 분노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꽉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완벽한 사이다 같은 결말이 온 세상을 시원하게 적시고 있었다. 진우는 창밖으로 펼쳐진 어두운 수도의 야경을 깊고 서늘한 눈빛으로 조용히 응시하며 앞으로 맞이할 더욱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권력자들과의 진짜 전쟁을 위해 굳게 움켜쥔 주먹에 빈틈없이 힘을 실었다.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정의의 불꽃은 모든 더러운 악을 완벽하게 제로 만들어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며, 전장의 악마 강진우 사령관의 전설적인 활약은 오직 지금부터가 진짜 숨막히는 무자비한 시작에 불과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사령부 연병장에는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팽팽하지만 건강한 긴장감이 기분 좋게 감돌고 있었다. 부패한 늙은 장성들과 썩어빠진 영광급 장교들이 모조리 군사 감옥의 차가운 독방으로 쓸려나간 빈자리에는 실전 경험과 굳건한 명예를 중시하는 젊은 참군인들이 새롭게 채워졌다. 병사들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져 있던 가혹행위와 억압의 어두운 그림자는 완벽하게 걷히고, 대신 뜨거운 전우애와 국가를 향한 진정한 충성심이 그들의 눈빛을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눈부시게 빛내고 있었다. 강진우 사령관은 화려한 일성 장군의 정복 대신 흙먼지가 묻은 전투복을 입고 연병장 단상에 서서 훈련에 매진하는 수천 명의 부하들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사령관님, 오늘부로 사령부 내의 모든 비공식적인 상납고리와 방산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부관이 다가와 결연한 목소리로 보고를 올리자 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흐뭇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다. 권력을 무기로 힘없는 자들을 짓밟던 기생충들을 모조리 도려내고 쟁취한 피눈물 나는 평화였다. 수고했다. 하지만 군대가 고인물이 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정작용을 거쳐야만 하니 앞으로도 감찰부의 기능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라. 진우의 엄격하지만 따뜻한 지시에 부관은 우렁찬 관등 성명과 함께 절도 있는 거수경례로 답했다. 진우는 군인이라는 직업이 부여하는 신성한 무력이 결코 자신의 알량한 권력욕이나 더러운 지갑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강함이란 약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대한 악에 맞서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단상에서 내려온 진우는 연병장 중앙에 우뚝 솟은 개양대 위에서
가을바람을 타고 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핏빛처럼 붉은 전장의 참혹함을 상징하는 707특 임대의 베레모를 썼던 시절부터 지금 사령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지나온 수많은 사선의 기억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동료들의 숭고한 희생과 국가를 향한 절대적인 충성이 아로새겨진 저 성스러운 깃발 아래서 부패한 짐승들이 다시는 군복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영원히 감시하겠다는 무거운 맹세가 심장을 파고들었다. 같은 시각 사령부 밖에 허름하지만 활기찬 식당에서는 최연호 청년이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닦아내며 환한 미소로 손님들의 밥상을 부지런히 나르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저녁에는 재료가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청년의 밝고 씩씩한 목소리에 주방에서 국을 푸던 늙은 식당 주인은 허리를 펴며 인자하고 따뜻한 웃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밤늦게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무법자 장교들이나 그들의 횡포를 비겁하게 묵인하는 썩어빠진 공권력의 그림자는 이 소박한 공간에 존재하지 않았다. 강진우 사령관이 불러일으킨 거대한 정화의 폭풍은 단순히 군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묵직한 경종을 울리고 있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권력의 포갑이 두려워 숨죽여 울어야만 했던 수많은 소시민들은 강준장의 통쾌한 무관용 심판을 보며 꺾였던 용기를 다시금 뜨겁게 불태우기 시작했다. 뉴스와 인터넷 게시판에는 부조리에 맞서 싸우겠다는 사람들의 결연한 의지와 군대의 명예를 다시 세운 젊은 영웅을 향한 열렬하고 압도적인 지지의 메시지가 연일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러한 눈부신 사회적 변화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차갑고 축축한 군사교도소의 가장 깊숙한 독방 구석에서는 참혹한 절망만이 맴돌았다.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송재학 예비역 대장과 25년형을 선고받은 박영철 중령은 하루하루 뼈를 깎는 끔찍한 후회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그들이 탐욕스럽게 긁어모았던 썩은 돈과 권력은 그들을 구원하기는커녕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형벌의 족쇄가 되어 그들의 추악한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다. 넓은 집무실의 벽걸이 텔레비전에서는 강 사령관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부패 장성들의 숨겨진 해외 비자금이 전액 국고로 환수되었다는 속보가 연일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뉴스의 앵커는 상기된 목소리로 국방부의 대대적인 혁신이 일반 시민들의 팍팍한 삶에도 커다란 긍정적 나비 효과를 일으켜 사회 전반의 부조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흥분하며 보도했다. 세상을 썩게 만들었던 탐욕의 찌꺼기들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이 통쾌한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진우는 자신의 무자비한 폭력이 결국 가장 올바른 정의를 세웠음을 스스로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다가오는 새벽의 붉은 여명은 어제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희망찬 빛을 뿜어내며 잠든 도시의 지붕 위로 따스하고 눈부신 황금빛 햇살을 아낌없이 골고루 흩뿌리기 시작했다. 부당한 폭력과 차별에 고통받던 약자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걸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평화의 아침을 영원히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우의 유일한 사명이다. 707특임대에 살아있는 전설 강진우 사령관의 시선은 이미 평화로운 이 도시를 넘어 부패가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전장을 향해 끝없이 날카롭게 뻗어나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눈부신 평화를 조용히 감상하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잠시나마 즐기던 진우의 달콤한 휴식은 책상 위의 비선 연락망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리며 다시금 어둠 속에 도사린 거대한 악의 존재를 차갑게 알리면서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강준장. 송재학은 쓰러뜨렸지만
아직 해외로 도피한 거대 방산 브로커 조직이 수도권 테러를 공모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첩보가 들어왔네. 자네의 무자비한 칼날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 직속상관의 긴급한 호출에 진우의 심장이 차갑게 요동쳤다. 정보사령부 고위층의 은밀하고도 긴급한 작전 지시를 전달받은 진우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평온함을 지우고 맹렬한 짐승의 피를 갈구하는 전장의 악마로 완벽하게 돌변했다. 그는 마시던 커피를 거칠게 내려놓고 빳빳하게 각이 잡힌 정복 대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적의 숨통을 조용히 끊어낼 수 있는 검은 전술복으로 빠르게 갈아입었다. 방산 비리 카르텔을 일망타진했다고 해서 이 나라에 기생하는 모든 쓰레기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에 707특임대 전설의 통쾌하고 자비 없는 사냥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숙명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한 사령부 본관을 홀로 빠져나오며 강진우는 권총에 묵직한 실탄을 가득 채워넣고 예리하게 벼려진 대검을 허리춤에 단단하게 결속시켰다. 억울한 시민들을 짓밟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단 한치의 자비나 타협도 없이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지옥의 맛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 그의 유일한 신념이다. 썩어빠진 세상의 환부를 완벽하게 도려내기 위해 자신의 손에 기꺼이 더러운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군인의 서늘한 그림자가 어두운 밤거리를 매섭게 집어삼켰다. 진동하는 군용 지프차의 운전석에 올라탄 진우는 차가운 시동을 걸기 전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동자를 응시하며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천천히 열었다. 마치 렌즈 너머에서 이 모든 통쾌한 복수극의 여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을 수많은 관객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의 시선은 허공을 정확히 꿰뚫었다.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힘없는 약자들이 이유 없이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부조리한 억압의 시간은 내가 살아있는 한 영혼이 종말을 고했다. 권력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썩은 짐승들에게는 오직 압도적이고 자비 없는 물리적인 철퇴만이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치료법이자 유일한 구원이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부당한 고통이나 절망스러운 억울함 앞에서도 결코 고개 숙이거나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단단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란다. 여러분의 곁에는 항상 저 강진우와 같은 꺾이지 않는 정의의 그림자가 매섭게 도사리고 지켜줄 것이니 부디 통쾌하고 짜릿한 안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부패한 권력을 짓밟고 진정한 평화를 쟁취한 저의 이 거침없는 사냥과 자비 없는 복수극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 주었다고 확신한다. 악당들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 짜릿한 사이다. 결말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영상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강력하게 눌러주시길 바란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가 모일수록 이 세상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는 더 거대하고 추악한 악당들을 찾아내어 무자비하게 박살내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 제가 처단해야 할 쓰레기들은 이 세상 곳곳에 넘쳐나고 있으며 다음번에는 훨씬 더 교활하고 잔혹한 적들이 숨통을 조여오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눌러주신 알림 설정은 제가 언제 어디서 기습적으로 새롭고 통쾌한 심판을 내릴지 가장 빠르게 확인하고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완벽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저 707특임대 출신의 악마 사령관 강진우가 선사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다음 타격 작전이 궁금하시다면 절대 채널을 고정하고 저의 맹렬한 복귀를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 강렬한 눈빛으로 시청자들을 향한 당부의 말을 모두 마친 강진우는 미련 없이 백미러에서 시선을 거두고 육중한 군용 지프차에 엑셀을 거칠고 맹렬하게 밟아버렸다.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튕겨나간 검은색 차량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안개를 잔혹하게 찢어밟기며 수도 한복판에 도사린 새로운 사냥감들을 향해
무자비한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네온 사인 불빛을 뒤로 한 채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의 듬직한 뒷모습은 언제나 약자들을 지키고 부조리를 완벽하게 박살내기 위해 존재하는 영원한 전설 그 자체였다.